동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문직입니다. 문직이가 이제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까? 비트코인 자기 갈 길 갑니다. 믿고 가봅니다. 네네. 근데 가방에 비트코인 배지까지 달고 다니는 건 좀 너무 저희 집에 노트북이랑 오덕 같잖아. 아이패드랑 5만 대 다 붙여놔가지고. 그건 나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건 아내가 보죠. 아내가. 아내는- 기겁을 하고 막. 아내는 남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적당히 좀 해라고 미친놈. 트럼프 지지자 같아. 응? 트럼프 지지자처럼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자동차 범퍼 스티커 붙이고 집 앞에 팻말 꽂아놓고. 저거는 어디서 뭐 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뭘요? 비트코인 배지요. 뺐지?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요? 사실 저 티셔츠 직접 만들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 저런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폰트 비슷한 거 해가지고 만들었지. 파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비트코인은 걱정 없답니다,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뭐 오르나 내리나 그냥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어요. 반감기. 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에서.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얘가 뭐 몇백 배에서 몇십 배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 반감기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 봤지. 내년쯤 될. 한 2년 보고 들어갔어요. 네. 2년 보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반감기 때. 네? 근데 이 화폐라는 게 어떤 건지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기 자금이야 뭐 부동산이고 어디든 뭐 투자를 하거나 하면 되지만 뭐 여유 자금 있으면 무조건 비트코인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이팔 같지 않습니까? 조이팔? 이거 채굴기예요, 이거. 그렇지. 내가 저게 뭔가 내가 분명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거다 저거. 네, 뭐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역시 나 앞에서 거짓말 하려고 하지만 얘네들. 때려 맞추시는 거예요? 저기 뭐 이렇게 보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내가 저거 분명 비트코인 관련된 거 같은데 저 너드 마이너 저 뭘까? 비트코인 채굴기인가? 막 그러셨어요. 근데 조만한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죠. 조만한 그래픽 카드랑 있고 써줘 안에? 네. 조만한 걸로 되나? 로또보다 확률이 엄청 적은 그냥 이제 그래서 만약에 채굴이 되면 저희 0이 1로 딱 바뀌어? 네. 저 개인 지갑으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자, 빨리 공부하시고 정립하세요. 업비트에 두지 말고 개인 지갑에 옮겨 놓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하나 샀어요. 예를 네. 들어서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럼 가족이 만약에 이제 제 재산을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조회 가능해서 저희 가족이 비밀번호 알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아니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못 찾아. 그러면은 로스트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어도 내가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못 찾아. 그래서 세 번까지 틀려도 돼요? 그런 거는 틀릴 수 있잖아요. 개인 지갑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거 상관없이 12개나 24개 단어 조합이 있어요. 그거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못 외울 것 같으면 이런 쇳덩어리 같은 데다가 각인을 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불에 안 타는 걸로 5만 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굿즈는 비트코인에서 파는 건가요? 아니 비트코인은 누가 이렇게 주체가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조직이 아니야.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고 정부에서 누구 잡아 족칠 수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미친 한의원, 네. 감성 테라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의원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하나 보고 왔는데요. 문지기가 어쩜 이렇게 좋은 애니메이션을? 참나. 어떻게 알고 이거를? 고른 거야? 왜 재미없었어요? 아니, 난 너무 좋았어. 이상한. 좀 이상한데요? 아니, 이거 길이도 40분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내용도 좋고, 아름답고, 음악도 좋고. 이거 동영상이었으면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참말인지 비꼬시는 건지 진짜로 되게 진짜 구분이 진짜 잘안 되네요. 불안한데? 진짜야. 음.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전 정보는 대부분 트위터에서 왔어요. 트위터에서 그 비트코인 얘기도 다 트위터에서 온 네.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다 트위터 떠났어요. 노스트르라고 새로운 또 SNS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어요? 네, 탈중앙화된 SNS. 여러분 비트코인이랑 노스터. 트위터에서 누가 여름철에 보면 좋은 영화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사례를 만들었길래 그 중에 몇 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눌러놨다가 네 그냥 뭐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 그래서 몇 번 봤으니까 40분밖에 안 하는데 한 번? 한번 2배속으로 그것도? 아니요 정석으로 왜 한 번밖에 안? 내가 최소 2번씩 보고라고 했잖아. 언제요? 옛날에. 왜 반항을 해? 아니 반항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짧은 것도 2번을 못 본단 말이야? 눈곱 떼면서 언제요? 이렇게 짧은 것도 2번을 못 봐? 나 참나. 두 번 볼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을 안 보는 거지. 2번 보면 새로운 게 열려요. 두 번 보셨어요? 둘 다 한 번 봤다고 지금 네, 얘기해. 저도 한 번. 진짜 왜 반항을 하지? 그쵸. 다음부터는 내가 저 파리채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체벌 한다. 이제부터 말 안 들으면 체벌 들어갑니다.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뭐. 참.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고 온 애니메이션은 바로 썸머 고스트. 私は誰にでも見えるわけじゃない。私が見えるのは死に触れようとしてる人だけ。俺もうすぐ死ぬんだ。お前はいいよな、未来が。 여름 유령이라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길이 40분 running 라운드로우라는 예명을 쓰는 일본 감독이고요. 이 사람이 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 뭐 소설가, 작사가, 뭐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디렉터 이런 사람인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캐릭터 디자이너도 참여를 했었대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봤어요? 아니요. 왜 하필 췌장이 먹고 싶을까? 소화가 잘 되겠죠.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으니. 췌장에. 그 다음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애니메이션판에서도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했었던 그런 감독입니다. 이 썸머고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감독이 난 썸머고스트 보고 좀 괜찮다 진짜요? 해서 찾아봤는데 데뷔작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래서 전작이고 뭐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계속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뭘 하나 발견했는데 일본에 알파벳 Z 네. 지카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대성학원 요즘 없나? 메가스터디 뭐 이런 거지. 그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자기네들 학원 광고를 하는데 좀 이 학원이 좀 자기네 학원 광고를 좀 병맛으로 만들기로 좀 유명하대. 병맛 코드를 넣어서 만들기로.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2017년쯤 이 정도에 그 신카이 마코토의 그 너의 이름은 나왔을 땐가 아마 그랬을 때 신카이 마코토하고 협업을 해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에 사는 남자 고3 아이, 그다음에 한쪽 깡촌 시골에 사는 여자 고3 아이가 서로를 모른 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환경이 뭐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그래서 남자애는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여자애는 워낙 시골이니까 뭐 학원 같은 게 전혀 없는 이런 데서 그냥 학교 수업만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면 꼭 똑같은 문제를 틀리고, 수학이나 이런 거 풀이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수하는 곳 이런 게 굉장히 서로 뭐 데칼코마니처럼 판박이인 거예요. 둘이 전혀 다른 곳에 사는데. 그런 애들이 둘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대입 시험을 보고 또 학교도 같은 데를 써요. 그래서 그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일본은 대잡으로 붙잖아요, 학교에. 우리도 옛날에 그 학교 가서 이렇게 합격자 명단 내 이름 있나 없나 이렇게 봤잖아. 우리 큰아버지 시절 막 그럴 때. 일본 아직도 그러거든요. 그 학교에 이 소년과 소녀 둘이 가서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살피려고 보려고 갔다가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광고야. 그리고 우리 학원이 뭐 당신들의 뭐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광고인데 그 광고가 굉장히 화제가 당시에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이건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엄청 있었대.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 학원의 다음 버전 애니메이션 광고, 그 전에 이제 실사 광고들이 계속 있었고 다음번 애니메이션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후속인가 했는데 그 신카이 마코토 광고의 후속은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천문학과를 지망하는 소녀가 성적은 좀 부족한데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의 광고였는데 그거를 이 라운드로우가 찍었더라고요. 오늘 할 썸머 고스트가 개봉한 이후에 썸머 고스트가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이 학원에서 협업을 하자라고 했던 건가 보죠.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썸머 고스트. 와 진짜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날 일본에서 개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왓챠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이고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네. 감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라운드로우라는 감독이고요. 그다음에 성우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브컬처계에서는 이 성우들에 대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덕은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 어떤 이런 성우들이 있고 상영 시간 40분. 너무 쾌적하죠.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한 40분짜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내용은 도쿄 같아요. 도쿄 같은데 어떤 도시에 따로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에 소년, 소녀, 그러니까 청소년 셋이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인터넷으로 다 알게 된 사이인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썸머 고스트를 한번 만나러 가자라는 거에 의기투합해서 인터넷상에서 오늘 드디어 만나서 그 썸머 고스트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 썸머 고스트는 이 도시 내에 한적한 그 폐쇄된 활주로 공항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여름에만 나타난다는 여성 유령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한 유령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그 유령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에 의기투합해서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거기 찾아가는 거죠. 이 유령은 여름에만 나타나고 또 불꽃놀이를 해야 나타나니 얘네들이 그 손으로 들고 쓰는 그 파파파팍 그 튀는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그 불꽃놀이 하는 거. 생일 축하 같은 거 할 때도 저 케이크도 많이 꼽잖아요. 네. 초 대신. 그거 이제 가지고 가서 불꽃놀이 그 장난감 가지고 가서 불꽃을 피웠죠. 그랬더니 정말 이 썸머 고스트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청소년들과 이 썸머 고스트가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썸머 고스트의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되겠습니다. 네. 쾌적하죠. 상영 시간이 애니메이션이 40분인데 트레일러 예고편이 5분이야. 8분의 1을 예고로 보여줘. 그래서 40분 나는 40분도 없다 시간이 하시는 분들은 5분짜리 트레일러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 느낌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미스테리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거가 있고 또 뭐 이 청소년들 이 감추고 있는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저기 나오는데 그거를 예고편에서 다 알려주질 않아. 좀 암시는 하죠. 암시는. 이거 참 하여튼 넌 너무 재밌게 봤네. 약쟁이 뭐 재미없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저는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요. 그래요? 네. 서운해? 너무 재밌던데? 이상하네? 아니 근데 너무 재밌다는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이게 정말 긍정의 표시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럼 제가 네. 딱 별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점을 맞춰하고 더 하셨던데요? 근데 몇 점 줬어요? 맞춰보세요 한번. 2.5? 네. 그거보단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처음 보고 별점 남긴 거고 네. 그다음에 오늘 낮에도 보고 또 좀 아까도 보고 그래서 세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괜찮아. 그래서 좀 올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3.25 정도 줄 수 있어요. 3.25. 3.5는 좀 애매하고 3점은 좀 박해. 이 정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단편이잖아요. 40분짜리. 세계인들의 평가를 보면 뭐 다 좋았다는 평가가 주류고 단점으로 꼽는 게 40분이다가 단점이야. 사람들이. 더 좀 최소 1시간 반은 돼야 되지 않냐. 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좀 그렇죠. 이 세 인물들이 각각의 그 전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좀 겉핥기식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좀 있어요. 좀 소개만 해주고. 근데 충분히 40분이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야기 진행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걸 더 길게 보고 싶은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40분이라는 게 단점이다. 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별로 썼어요? 뭐 별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지 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니 여기 그 주인공 우리 주인공인 토모야. 뭐야? 뭐 등장인물이 4명밖에 안 되니까 누가 네. 주인공이 다 뭐 조연이다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네. 가장 그 이야기에 많이 등장을 하는 토모야라는 애는 우등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의 기대를 크게 받고 있고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스포일러가 좀 있는데 뭐 스포일러도 아니야 사실. 이 썸머 고스트라는 유령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만 이 썸머 고스트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썸머 고스트가 얘네들이 처음 만나러 왔을 때 이 소녀애한테 그렇게 하라죠. 소녀가 이제 귀신이 만났으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귀신 세계에도 뭐 따돌림 같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유령은 혼자라 이게 별로 없지 않겠니 하는데 이제 그 썸머 고스트가 거기서 눈치를 채죠.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활짝 놀랍니다. 깜짝. 왜냐면 내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알아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고스트가 말을 하죠. 나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만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3명의 청소년이 다 썸머 고스트를 볼 수 있다라는 건 다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토모야는 우등생이고 집안의 기대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가야 된다. 이놈의 자식. 그래서 막 엄청 공부시키고 막 너 이거 왜 지난번보다 수학 점수가 이게 덜 나왔냐. 엄마가 이제 막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미술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삶의 목적이 없어. 응? 어떤 집안의 기대와 그리고 선생님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억지로 공부하지만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일 뿐이야. 삶의 목적이 없어서 곧 나오진 않지만 얘도 언제 자살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애인 걸로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공감은 못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잖아. 학교 다닐 때. 아 열심히 했죠.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 행복했다고? 네. 진짜? 공부만 하고 놀면 되잖아요. 공부만 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존나 해야 하는데. 그래요. 그 수학 있잖아. 수학이 아니고 여기 남편도 서울대지. 남편 공부 엄청 열심히 했대? 아니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치. 수학이도 딱 자기 6개월 한 고3 때 1년 공부했대.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부터 그 수능 전까지 딱 자기도 그때만 공부했대. 새끼들이 자극사나 새끼들이 아니 근데 뭐야 그거 자기 더 천재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야? 근데 그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뭐 직원 관리하는 걸로 점수를 준다면 완전 그거죠. 그렇게 점수를 매기면 완전 꼴등인 거고 저는 그게 공부라는 한 분야에서만 그런 거니까 거기서 뭐 천재건들까 아시고 그런 거 없을걸요.
뭐라는 거요? 아니 그리고 보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기준이랑 이 작가님이 아니. 열심히 안 했다는 기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나는 공부를 안 한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아니 공부 열심히 왜 안 했다고 하냐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들.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는 100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80 정도 했으면 열심히 안 한 그래요? 사람인데 어, 딴 내가 사람들은 하루에 18시간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9시간만 했어. 뭐 이런 느낌인가? 뭐 근데 딴 사람들은 7시간 앉아 있는데 막 그 사이에 딴 네. 일도 20분만 하고 공부하려고. 또 하고 했는데 나는 7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응. 난 엄청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기준이 다를 거 그냥 학생이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저 열심히 안 했어요. 이거 봐, 이 새끼들 이거 전부 다 하나같이. 저는 고3 한 번 더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그래요? 예. 고3은. 그냥 그냥 그런 공부하는 재능인 거지. 뭐 천재가 아니고 이런 공부 거. 재능은 있었습니까? 좀? 여기 재능이죠 이게. 다른 그렇죠. 거. 시험을 그러니까, 잘 치는 재능. 그러니까 그 재능은 약간. 있는 것 같아 본인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이렇게 근데- 자격증이나 뭐 네. 내가 지금 뭐 공부해서 뭐 하나 자격증 하나 새로 따야 돼 하면은 자신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 이거 아니 그리고 딱 문제 뭘 하나 새로 하려고 하면 책을 사면 이만하게 두껍잖아 책이. 네.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쫙 나와 그냥 보면? 그냥 그런 것보다 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이거는 그냥 내가 시간을 들이면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난 5분 이상 집중을 못 해가지고 와 나는 안 될 것 같아.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애예요. 그런 애인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런 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감을 못 했구나. 진짜.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공부 스트레스라기보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걸 막 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쵸. 근데 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때문에. 근데 조금 이해를 잘못하셨어요.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 것과 말고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 이걸 하라고 하니까 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없었냐고. 저는 공부 스트레스보다 목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뭐가 과가 되고 싶은 하고 것도 싶은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냥 수능만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있죠. 열심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잡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를 집중을 많이 못하고 그런 스트레스는 있었어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커서 뭐가 될까도 있지만 뭐 무슨 과를 가야 될지도 그게 모르겠고 그거지. 그렇죠. 근데 뭐 진짜 그때는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 뭐가 이런 거보다 그냥 당장 직면한 일조차도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나는 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건 있죠.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지금도 그 없어요. 생각은 변함이 없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웃긴 게 그래서 대학교 때 첫 시험을 치고 첫 시험을 친 게 이제 첫 시험 중에서 모 과목을 치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수능을 다시 치기도 그렇고 뭐 이러면서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고 첫 해에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또 와서 그때 진정으로 이거 진짜 아닌데?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1년은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랑? 그 주인, 저를 고용한 사람, 고용주랑. 그런 약속 무슨 돈을 뭐 근데 저는 또 그런 약속은 또 지켜야 된다는 맞아요. 그게 약속 지켜야 있어가지고. 돼요. 네, 그렇죠. 고용주랑 한 약속을 지켜야 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했어 1년. 꾸역꾸역 1년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한 2-3달 정도 배낭여행 갔어요. 가면 뭔가 생각이 있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이 늘상 가는데 신나게 놀고 뭐 생각 안 해. 오히려 더 생각이 없어요. 사색할 여유가 없어 넌이라. 그렇죠. 내일 뭐 할지만 생각하지. 오늘 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그럼 이제 갔다 와서 일단 돈을 또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가서 일하고.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아예 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낮에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이제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또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아 다른 공부 좀 해볼까 이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나는 이미 머리가 굳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 그 적당히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듣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재능이 있긴 있는갑다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다 하다 보니까 체육관도 차리고 이제 네, 그냥 어디 가서 전문가 소리 듣고 뭐 어느새 이 업계의 기득권이 되어가지고서는 그렇죠. 어디 가서 월급 받고 일하면 노동력 착취당하는 기분 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 그렇군요. 그런 거 때문에 약간 고3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좀 그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예. 움직이는 뭐 저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별로 그런 고민은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어떻게 됐고. 그러면 원래 목표가 나는 한의사가 될 거야. 아니야 만화가. 맞아요. 어? 천문학자랑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수능은 너무 잘 쳐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뭘 어디서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어디서 촌동네에서 뭐 배우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의사가 되시오? 네,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의대는 가기 싫고 칼 만져야 돼서? 다른 거를 그냥 이제 남들 하는 거 하기 싫다 이런 거죠. 한의사는. 그때는 그래도 아유, 근데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고 뭐 그랬습니다. 별로 그런 고민은 고민 안 없었어요. 했다? 네. 이제 요복하게 컸어요 얘네들은 여러분.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 다른 이제 친구 아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저 여고생인데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있어서 학교 옥상에서 자살 시도도 했던 애잖아요. 그 장면 연출 되게 잘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친구가 너 뭐 하는 거야? 해서 얼른 끌어내려가지고 자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 있는 얘도 언제 자살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애예요. 애가 있고 이런 계열의 애들을 그 맨헤라계라고 한대. 맨은 멘탈이야 멘탈. 헤라는 헬스. 그러니까 멘탈과 헬스가 좀 약한 사람. 라는 그 영어에서 뒤에 ER을 붙이면은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 일본식 발음이야 맨헤라 계라고 하는 이제 이런 멘탈과 뭐 건강이 좀 약한 이런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써돌림도 많이 당하고 뭐 약한 사람을 맨헤라라고 한다고요? 멘탈이나 육체적으로 좀 약한 계열의 그런 여성 애들을 맨헤라계 소녀다 뭐 이렇게 거기는 막 그런 개가 되게 많아. 뭐 지뢰계 무슨 개에서 엄청 많아요. 그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이에요? 쓰는 용이에요. 쓰는 용어고 방송 언론 이런 데서 다 써요. 이런 맨헤라계 사건 중에 이제 올해 일본에서 났었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거든. 그 일본의 그 소녀 둘이 건물 옥상에서 지바에 있는 도쿄 옆이죠.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거를 트위터 생중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소녀가 둘이니까 핸드폰이 두 개일 거 아니야. 하나는 저쪽에다 거치해놓고 하나는 손에 들고 양쪽 두 개로 다 이제 생중계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해서 자살했어. 그래서 되게 일본사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자살한 애 중에 A라는 여학생과 유명한 게임 스트리머, 일본의 게임 스트리머랑 사귀었던 거야. 그 게임 스트리머는 성인이고 게임 스트리머는. 근데 그 게임 스트리머가 좀 이상해. 둘이 만나는데 게임 스트리머는 유명했으니까 도쿄에 살고 여자애는 도쿄 옆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 인천 같은 지바에 살았는데 여자애가 꼭 그 도쿄까지 와서 얘를 만났대. 근데 오면은 하루 묵고 가야 되니까 호텔을 잡아야 되는데 이 미성년자인 여자애가 항상 그 호텔을 잡았다는 거야. 얘는 스트리머고 유명 스트리머고 또 성인이고 돈도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게임 회사 전속 스트리머로까지 계약을 할 정도로 잘 나갔거든.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요? 일본 사람이지만 중국 게임 회사랑 왜 중국 게임들이 일본에서도 있으니까.
계약을 할 정도로 잘 나가고 인기도 되게 많고 팔로워도 되게 많은 애들. 근데 그 다 여자애가 예약하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성관계를 갔는데 항상 피임을 안 했대요. 그래서 여자 그 학생이 불안해서 피임 좀 하고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했대. 그래서 그 여학생이 항상 이거 불안해하고 막 그러던 와중에 그 일본에서는 그 호텔을 미성년자가 예약을 혼자 할 수가 없대요. 살려면 보호자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얘가 맨날 도쿄 간다고 호텔 예약해달라고 하니까 걱정되잖아. 그리고 그 여자애가 맨헤라게였어. 맨헤라게. 그래서 팔에 보면 온갖 자해 흔적이 그 사진에 그 있는데 빽빽해요. 팔뚝에 그 자해 흔적이.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자꾸 막 그러니까 엄마가 좀 걱정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겠지? 뭐 어디 가니? 뭐라고 했든지 아니면 뭐라고 했겠지. 그러니까는 아니면 안 해준다고 했거나 예약 안 해준다고 했거나.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자기 남자친구한테 우리 엄마랑 통화 한 번만 해달라. 뭐 의뢰를 해서 가는 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남자애가 거절하고 이렇게 나한테 부담 주니까 난 이제 너랑 그만 사귀고 싶네? 이별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자기 학교 친구 B 친구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 B 친구도 얘랑 옛날에 만났던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완전 당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 유명한 레카 유튜버한테 가서 이걸 다 제보를 한 거지. 그래서 그 레카 유튜버가 그럼 내가 팩트 체크 좀 해보고 저기 하겠다. 그동안 너는 이 스트리머랑 연락하지 말고 있어라. 거리를 둬야 될 것 같다. 해놓고 스트리머랑 팩트 체크하고 자기 방송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 A가 너무 억울했는지 그 스트리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리머가 너 저 레카 유튜버 누구한테 지금 나랑 있었던 일 다 얘기했어? 나한테 전화 왔던데 레카 유튜버한테. 그러니까 했다. 우측 건데.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걔 레카 유튜버 만나서 폭로하면은 내가 우리 회사 변호사 통해서 너 고소할 거야. 너 작살 난 인생 끝나는 거야 완전.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여자애 무섭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옥상에서 B랑 손잡고 자살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4월 10 며칠 날째 올해.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스타 라이브 켜놓고 인스타 라이브인가? 아니 아프리카 라이브인가? 그때 라이브 방송 켜놓고 여학생이 하나가 그냥 투신 자살하는 걸 생중계했어요. 똑같은 사건이 하루 차이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죠. 그 여학생이 이제 우울증 갤러리 그 DC 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에 있던 저기였는데 여기도 막 뒤에 보니까 또 어떤 그 가출팸 같은 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영화 뭐죠? 그 가출팸에 해당하는 영화? 반도의 구교환이 꿈의 죄인이요? 꿈의 죄인. 거기서도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 살았잖아. 그런 어떤 가출팸이 이런 우울증 갤러리에 있어서 그 멘탈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애들을 픽업해서 뭐 얘기 들어준다 아니면 뭐 같이 나도 우울한데 얘기하자 뭐 해가지고 데려다가 애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그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성착취를 한다든지 직접 뭐 이런저런 걸 막 시키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너 자살해 라고 시킨다거나 그럼 그런 애들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라서 그냥 자살을 하게 된대. 그런 것까지 이 뒤에 이 사건의 이면에 지금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아오이는 그런 식의 그 맨헤라게 소녀예요. 얘도 언제든 자살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 눈에도 썸머 고스트 유령이 눈에 보였던 거죠. 그 중에 다른 또 하나의 주인공인 류오라는 애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곧 죽을 거잖아요. 한 9개월쯤 남은 걸로 나옵니다. 얘는 자기가 죽으려는 생각을 가진 애는 아니지만 자기 육체적 상태가 죽음에 가까워 있는 애기 때문에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덤덤하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병원도 부모랑 같이 안 가고 엄마가 같이 오면 엄마 우는 거 꼴보기 싫다. 그래서 혼자 그냥 가서 의사 만나고 얼마나 진행된 거죠 병이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오는.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덤덤하게 받아들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감정이 고조됐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울죠. 하여튼 얘도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령의 이름이 있죠. 아야네. 아야네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령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살한 유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어떤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죽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자신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유령 자신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청소년들이 이 유령과 함께 유령의 시신을 찾아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나는 되게 낯익당해서 어디서 많이 봤나 안 낯익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 그러니까 이 토모야한테는 네. 이 삶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목적 네. 없이 반복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아오이나 료한테도 마찬가지죠. 특히 아오이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주변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 속으로 살고 있고 이 삶이 왜 내 삶이 이럴까? 특히 료 같은 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부조리와 목적 없음의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알베르 까미의 그 시지프 신화랑 좀 비슷합니다. 그 시지프 신화에서 말하는 주제가 왜 자살하지 않는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도 맹렬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평등한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이재흥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뭐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거 하나만은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면 왜 죽지 않느냐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죽을 건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자살하지 않느냐가 이 시지프 신화의 질문이거든요. 그 알베르 까미가 썼던 그 얘기를 이제 다시 뒤집으면 왜 사느냐,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시지프 신화에서 까미는 그렇게 봤어요. 이 삶이라는 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무의미한데 맞죠? 여기 얘네들의 삶을 봐. 너무 부조리하고 무의미하잖아. 그리고 이게 너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환경 안에 놓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무의미한데 자살하지 않냐?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뭐 하나는 자살하면 된다. 근데 까미는 현실 도피라고 봤어요. 현실 도피 그거는. 그 다음에 종교에 의탁하면 된다. 종교에 의탁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된다. 그것도 일시적인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봤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까미는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되고 그 부조리와 무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만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대. 내가 부조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부조리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삶은 원래 이렇게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외적으로 나한테 부여되거나 강요됐던 가치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행동의 자유가 생긴다 이거죠. 그 행동의 자유가 생긴 사람은 자기 삶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조리의 반항이라고 그랬어요. 반항. 까미가 반항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부조리 그리고 우리한테 이 부조리를 안겨준 저 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까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그게 이제 시지프 신화의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 청소년들이 부조리한 상황에 있고 아야네가 그 유령이 그 주인공인 토모요에한테 그런 얘기 하죠. 너는 꼭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죽지 말고 꼭 살아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청소년 3명이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각자 그 어떤 한 단계 개선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유령과 같이 했던 그 며칠간의 일련의 사건들이 얘네들한테 그 한 가지를 알려준 것 같아. 모두 죽는다. 우리 모두는 죽고 이 사후에는 죽고 나서는 그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이고 삶에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깨닫고 자기 삶에 토모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미술을 하는 삶을 살기로 했고 아오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애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어떤 자기 삶을 도전적인 삶으로 바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류오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류한테도 좀 그런 얘기가 이 시지프 신화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현대적인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같은 처지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되게 좀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유체 이탈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유령이 자기들 만나러 온 얘네들을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몸은 저 땅 위에 있고 멈춰 있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영혼만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와서 같이 세상을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그 고스트가 이 토모야한테 물어봐요. 어때? 기분이 어때? 이렇게 나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몸은 땅 위에 있고 영혼은 하늘에 있고 넌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까미가 얘기했던 내 몸은 이 계속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 속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바꿀 수도 없지만 너의 정신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 만화에서 고스트의 대사로 그대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거기서 이거 시지프 신화구나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 왜? 나는 알아봤으니까. 나는 알아봤으니까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다. 별점인지 본인한테 주는 별점인데 따지고 보자면 이제 알아채는 세 번째 보니까 알아채고 점수 올라. 인간의 공통된 운명은 오직 죽음뿐이다. 네. 사회적 기대라는 속박에서부터 우린 자유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인간의 공통된 운명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정말로 내가 체득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대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삶에 내가 원하는 가치를 부여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애정이다 라는 까미의 말이 주제로서 담겨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봤어요. 좋은 얘기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별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보니 그럴싸하다 해서 약간 애니메이션 작화나 이런 거는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같긴 하죠. 그렇게 잘 그렸다는 느낌도 드는 건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프레임 레이트 엄청 떨어지고 또 그런 만한 또 아니에요.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요새 좀 듭니다. 요새 좀 들어요? 네. 지금 서울초등학교 교사도 자살하고 막 그래. 지금 장난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장난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이제 부조리에 반항을 하고 사회의 어떤 기대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내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남 얘기처럼. 그게 남 얘기처럼. 모든 거는 끝나잖아요. 모든 건 끝난단 말이야. 무슨 어떤 족같은 상황도 다 끝난단 말이야. 근데 그때만 견디면 되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엄청 개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진짜 내가 사는 거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는 거에 가까이 있다? 삶에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사는 게 진짜 너무나 생활인이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매 돌아가신 거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에 나오는 책 누가 죽었다는 주제로 생긴 책 이런 거를 잠깐 보거나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해요. 순간적으로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느낌 들면서 누구나 죽는구나. 이거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다시 또 생활로 돌아오면 잠 깨면은 또 그렇죠. 당면한 문제를 빨리 그게- 해결은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왜 술 마시는 거 똑같아. 술 마시면 기분 좋고 막 그러다. 이게 체득이 안 되는 거야. 네, 체득이. 그 맞습니다. 약간 잊어버리는 기회를 갖는 거지.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내재화를 시켜. 아니 나 목 아픈 것도 이거 일시적인 그 대증요법 아니냐 맨날 목에 침 놓는 거니까. 아 형님 이게 안 아픈 것도 이 대증요법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안 그럼요. 아파집니다. 네. 그랬잖아. 네. 그처럼 계속 반복을 해야죠. 그 내가 그 비슷한 걸 느꼈던 게 그 되게 좀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마감 기한이 굉장히 땡겨졌어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어? 막 다 막 번개불에 콩거 먹으니까 그래서 막 아무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매일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나와서 직접 나와서 그 현장에까지 나올 그런 짬밥이 아닌 나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높은 공직자가 나오니까 그 밑에 모든 공직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밑에 막 모든 그 현장에서 그 공무원들을 존나 막 갈구는 거야. 엄청 갈고 진짜. 그 자기도 똥줄이 타겠지. 자기보다 더 위에서 정치적으로 이때까지 끝내라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맨날 뭐라고 하고 막 공무원들이 막 덜덜덜덜 막 떨면서 그 앞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한 사람부터 좀 엊그저 들어온 파란 애까지 그냥 다 막 덜덜덜덜 막 떨고 나이 먹을수록 더 떨어. 근데 맨날 그러니까 뭐 또 그 사람들이 그 공무원 가고 나면 이제 또 업체들한테 와서 또 얼마나 또 업체를 조지겠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해서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머릿속에 뭐가 탁 끊어지잖아. 아유 씨발 모르겠다 되든지 말든지 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한계를 넘어가면. 그날은 내가 이제 고위 공직자 나온다는데 그냥 쌩까고 안 나가고 높은 건물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 우리 현장을. 그걸 또 와가지고 또 막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겠지. 내일 시장님 나오신다는데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막 난리야. 근데 그 앞에서 막 호령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뭐 개미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발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다 터져 죽을 것 같은 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 초인가 그 고위공직자가 이제 보직을 옮겼어요. 딴 데로 옮겨서 인터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집중호우가 이렇게 오고 막 침수가 되는 그때 막 반지하 집들이 막 침수됐었잖아요. 사람 죽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뭐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집중호우가 올 시에는 주인집으로 피신하는 것을 대책. 그 사람 그렇게 바보 아니었어. 엄청 카리스마도 있고 막 그거 한마디만 하면 그 연차 수십 년차 그 공무원들 막 솔솔 겼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 바보 같은 얘기. 비가 많이 오면 그 주인집으로 피신하시는 걸로 대책을 마련했다. 너무 그 부조리하면서 너무 의미 없으면서 너무 하찮고 그 전에 그 카리스마와 길 못 맞추면 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굴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먼지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그 TV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절대 죽지 말아야지 나는. 내한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짜 나중에 한 발짝 떨어져서 보거나 멀리서 보면 코미디 같지도 않은 이런 일 때문에 난 절대 죽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한 번도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약쟁이는 뭐 죽고 싶은 적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죠. 되게 많았어요? 네, 맨날. 팔 봐봐, 팔. 손가락이 없는. 손가락 없으신 분들 많이 듣는데. 죄송합니다. 약쟁이 그 입주에 있는 게 이게 다 여드름이 아니라 이게 다 자해 볼펜으로 찍은 거라며. 수많은 여드름이 내게 상처입니다. 여드름이 아니라. 여드름 환자 환우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네. 여드름 환우까지 갑니까? 우리 환우회에서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죽고 싶은 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걸로 죽고 싶기까지 하겠어요. 뭐 뭐 인생 그냥 의미가 없어서?
아니요. 왜 사나 싶어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 굳이 뭐 이유를 예. 근데 진짜 그때는 막 일기도 맨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죽고 싶다 뭐 그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는 안 들을 테니까 우리는 나갈 테니까 혼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녹음만 해주시- 하고 녹음만 하고 우리는 안 듣는 걸로. 그 한번 내 입으로 다시 한번 쭉 수레를 하는 순간 네.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는. 아니 응시 못한 거 아닌데요. 응시 다 하고 극복했잖아요. 아 응시했어? 아, 다 뭐 하고. 전기 썼어? 후기 썼어? 아니 그냥 뭐 별 지금은 전혀 뭐 사는데 그 전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예. 저는 살면서 계속 생각나는 한 3-4가지 정도의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내 마음속에 언제나 그 트라우마처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로워. 하나는 내가 한 초등학교 때 고양이 죽은 거 아니야? 고양이 죽은 거야. 학교를 가는데 고양이가 반토막 나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거를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당연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돌로 머리라도 내리쳐 줄 걸. 아유 근데 그럼 또 그 생각이 날걸요? 근데 어쨌든 걔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내 엄마랑 손잡고 아기 때 장날에 가서 개를 사러 갔단 말이야. 개를 그때 되면 박스에다 장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가지고 집에서 키우던 애들이 새끼 나면 가지고 나와서 판단 말이야. 근데 새끼 강아지 여러 마리 있고 다 늙은 큰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 근데 나는 그 새끼가 훨씬 귀여웠지만 그 큰 애가 눈에 밟혀갖고 개를 해서 엄마가 너 정말 얘냐 새끼가 더 있는데 새끼로 하지. 그래서 난 그냥 개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기억에 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데리고 가는데 얘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 할아버지 판 사람이랑 주인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네들이 다 새끼였던 것 같아. 자기 새끼. 지금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엄마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들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다 팔았을 거 아니야, 그 할아버지부터. 근데 걔랑 어쨌든 되게 똑똑했어. 되게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짖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름이 계속 차오르다가 뻥 터지면 다시 눈알 나오고 고름이 계속 차오르다가 뻥 터지면 또 눈알 나오고. 그런 상태가 반복됐는데 그때 당시는 강아지들을 병원 동물병원에 데려간다는 뭐 그런 개념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고 난 엄마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학교 갔다 보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엄마한테 보니까 뭐 아는 사람 줬다고 그랬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잘 키운다고 해서 데려갔다. 그래서 그런 줄만 도망갔다고 그랬어. 얼마 도망갔다 해서 며칠 찾았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근데 못 찾고 어느 날 이렇게 엄마한테 100원을 받아갖고 동네 오락실을 가는데 오락실 중간에 있던 그 보신탕집 앞에 매여 있는 거야. 얘가 서로 봤지.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만져주고 나 이제 오락하러 갔어. 일단 야, 금방 올게 하고 오락하고 오락 2판 하고 다시 또 올 때 또 이렇게 만져주고 막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막 해가지고 너 저기 이따 있어봐 하고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기 있다.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가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 근데 내일 안 갔어요 엄마는. 나 또 내일 오락실을 갔지. 오락실 가는 순간에 내가 이제 걔를 보고 가려고 천진하게 걔를 보고 가려고 가는데 없는 거야. 그럼 어디 갔겠어. 보신탕집이었는데. 그래서 참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걔 생떼를 쓰든지 아니면 문 밖에 묶여 있었거든. 고신탕집 문 밖에 풀어갖고 그냥 도망가든지 해도 됐을 건데 그래도 나 지나간다고 나 이렇게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되게 엄청 생각할 때마다 막 부끄럽고 막 환장하게 만들거든.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집에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앞으로는 마음에 어떤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네요. 진짜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책임감 없으신 거 아니야? 말했다고 이제 내 마음만 편해지자고. 그 걔는 지금 저승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오면은 복수하려고. 네. 아무튼 뭐 각자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도 그거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자꾸 뭐 생각 들 때마다 그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을 떨쳐내고 그러면 영원히 시달리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 생각 잘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냥 한 얘기야 뭐 누가 뭐래? 네. 갑자기 뭐 잘 네, 먹고 잘 먹고 그렇게. 잘 사는데 뭐. 눈빛이 아니 이상하셔가지고요. 근데 요즘 자꾸 네. 입주위에 막 자해를 하니까 학생이가. 아, 자꾸 여드름 우리 환우님들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뭐 죽어야 될 이유는 뭐 천지백갈이지. 응? 근데 한 가지 이유로 뭐 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뭐 아빠 힘내세요 뭐 이것 때문에 산다든가. 내 죽으면 애가 불쌍해서 못 죽겠습니다. 잘 살아. 알겠죠? 그리고 약쟁이는 뭐 때문에 살아요? 남편이 너무 귀여워. 두 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럼요.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사실 죽어도 별로 아깝지 않은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냥 관성으로. 네. 배낭여행처럼요. 네, 그냥 뭐 당장 내일 뭐 어떻게 이거 하지 막 이러니까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의미 뭐 여러 가지를 생각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어쩌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다가도 할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회원들이 부르면 막 가야 가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의아무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군대 체질이네 약간. 군대 가서 몸 빡세게 굴려서 딴 생각 안 들게 해야 된다. 그렇군요. 저는 어릴 때는 지옥 갈까봐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옥 갈까, 죽으면 지옥 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지옥 갈까 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 시지프 신화에서는 그 시지프가 돌멩이를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리잖아요. 언덕길 위로. 언덕길 위에까지 올라가면 얘가 다시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시지프가 그때 다시 저 바위를 굴러 밀어 올리기 위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저기 지는 석양도 한번 바라보고 맑은 공기도 한번 마시고 날아가는 새도 한번 쳐다보고 이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야. 네, 여러분도 어떤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綾音さんが生きてたってことちゃんと知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ありがとう見つけてくれて。